지난 7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수입품에 대한 탄소 국경 조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포함하는 탄소 감축 정책 제안 Fit for 55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면서 그것을 향한 세부 로드맵 제시에서도 최초가 됐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EU는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일까요? 사실 화석연료를 선도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최초로 대량 사용한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영국의 증기기관은 석탄의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독일에서 완성된 내연기관은 석유의 사용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유럽의 산업혁명과 중동 진출, 메이저 석유회사의 활약으로 석탄과 석유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유럽이 현재는 화석연료의 퇴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대처라는 당위 앞에서 그 역할에 앞장서고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누려온 유럽이 탄소 제로로 가는 여정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일방적으로 규칙까지 제시하는 것은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현재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모두 40%를 넘습니다. EU가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유럽 산업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적은 금융, 법률, 관광 등 서비스업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은 누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퀴노르, 쉘, GIG 등 유수의 유럽 에너지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풍력 사업을 구상 또는 진행 중입니다. 작년 11월 덴마크의 세계적인 풍력 발전 업체 오스테드는 인천 앞바다에 약 8조 원을 투자해 1.6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럽에게 탄소 중립은 시대적 당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뉴딜로서 성장 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이지만 높은 원전 비중으로 독일, 영국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적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는 원전을 단 1기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위주의 에너지 믹스로 탄소 제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천혜의 지형을 활용하여 수력으로만 발전량의 44.9%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이제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형 탄소 중립 경로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도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상 줄이기 힘든 에너지 사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은 국민 생활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변화와 참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과 속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제조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 여건도 유럽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5월 넷제로 바이 2050 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전례 없는 수준의 정부 간 협력을 요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방향 제시와 전례 없는 협력보다는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